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나머지 선종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탱커를 보면 탱커는 이제 한중일 3국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이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탱커 시장 자체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석유를 포함해서 이 액체 화물을 운송하다 보니까 이제 벌크선 다음으로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벌크선과 마찬가지로 탱커 역시 이제 일본이 먼저 강점을 보였는데, 과거 일본은 이제 1970년대까지 이 석유 붐이 일던 시기에 강자였지만 그 이후 이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경제 불황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VLCC 설비를 대거 폐쇄하면서 이제 경쟁력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을 넘겨받은 게 바로 이제 국내 조선 3사였고요.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중국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탱커 시장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중형 탱커 시장을 보면 이 대형 탱커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점유율을 한국이 가져오면서 이 한국이 우세하는 듯 보였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키코 같은 이제 금융상품 때문에 중형 조선사들이 대거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이제 현재는 이제 중국한테도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앞서 살펴본 벌크선과는 달리 탱커는 이제 그나마 한중일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럼 이제 각 선종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VLCC를 보면 이제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이 한국의 점유율이 이제 늘어나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죠. 이제 한국이 이제 이렇게 탱커 부분에서 높은 점유율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 조선사들의 기술력도 좋았지만 이제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VLCC 인프라를 대거 해체하고 중국도 이제 대형 도크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지 못하면서 정작 수주를 많이 하고 싶어도 이제 그 양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이중선체라고 해서 이 외판 전체를 이중으로 건조하는 게 의무화됐었는데, 중국이나 일본은 이제 캐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당시 탱커 발주가 엄청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국이 대거 수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때도 중국이 잘하는 이 저가 수주 공세가 있긴 했었지만,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과는 달리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다에 기름 유출이 되기라도 하면 그 데미지가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선주들은 가격보다도 품질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 조선사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2018년부터 이제 작년까지 건조 실적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1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현대중공업, 대련조선, 3호중공업 순입니다.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 아리아게 조선소까지 합하면 이들 5개 회사가 약 75%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 수주 물량에 탱커가 필요하다. 이 탱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LNG선도 충분히 비싸지만 이 탱커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제 도크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LNG 선박은 한 척을 건조하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리지만 이제 탱커는 그보다 짧은 1년에서 2년이면 건조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제 도크에 전부 LNG 선박으로만 채워놓으면 3년간은 다른 선종을 만들 수도 없고 이제 매출도 탄력적으로 이제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상대적으로 이 건조 기간도 짧고 이제 선가도 괜찮은 탱커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음식점에서 이 사골국이 비싸다고 해서 이제 모든 가스레인지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골국만 끓여놓기보다도 이제 다른 음식들도 조리를 해야 이제 음식점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이제 이치인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수에즈막스가 있는데요. 이 삼성중공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력 선종이 나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당장 이제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제 수에즈막스는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자동 위치 식별 시스템 때문인데요. 수에즈막스는 보통 이제 셔틀 탱커로 활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셔틀 탱커란 이 해상 플랜트에서 생산된 원유를 이제 선적을 한 다음에 이제 육상으로 실어 나르는 선박입니다. 주로 이제 북해 지역이나 캐나다, 이제 브라질에 투입되는 선박인데요. 종종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 브라질 국영 석유 회사와 계약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해상 플랜트는 이제 파도가 너무 거칠기 때문에 이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자동 위치 식별 시스템인 것이죠. 이 시스템 덕분에 이제 높은 파도와 바람, 이 조류의 영향을 받더라도 안정적으로 해양 플랜트 설비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은 1995년도에 이제 국내 조선소 중에서 최초로 이제 셔틀 탱커를 건조한 선사이고, 국내 조선사 중에서 이 분야에서는 이제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삼성중공업이 이제 1위인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그 뒤로 이제 3호중공업, 이제 현대중공업 순인데,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여기 이제 6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2018년 이후부터 이제 대한조선에다가 이제 위탁 경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프라막스입니다.
아프로막스는 이렇게 이제 점유율을 많이 뺏길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시장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 탱커는 전통적으로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강점을 보였는데, 하지만 방금 살펴봤듯이 이 중형 조선사들이 구조 조정을 겪고, 대형 조선사들 역시도 시장 참여에 소극적이 되면서 중국의 점유율을 많이 뺏기게 됩니다. 당장 이제 아프로막스의 해자가 있었던 성동조선은 2018년 이후에 시장에서 퇴출이 됐고요. K조선도 MR 탱커 시장에 집중하면서 이 공백을 중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당시 대형 조선사들이 이제 탱커를 잘 건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극적으로 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때 당시 LNG 선박이 각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대형 조선사들이 이 LNG 선박에 집중하는 사이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 대한조선만 남아서 해당 시장을 지키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파나막스, 그러니까 LR1 탱커 시장을 좀 보면 이제 K조선, 성동조선,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면서 이제 해당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플레이를 했지만 이제 역시나 이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이제 중국에게 다시금 주도권을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MR2 탱커도 비슷한데요. 이제 MR2 시장에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아마 이제 조선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투자하시는 이 현대미포조선이 있죠. 물론 이제 K조선이나 이 SPP조선도 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면서 이 세 기업들이 잘 나갈 때는 이제 7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SPP조선의 퇴출 이후에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이 시장 캐파를 더 늘리지 않고 이제 K조선 역시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서 이제 그 축소분만큼을 이제 중국이 잠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좀 아쉬운 게 MR2 시장은 이 PC선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더 장악력을 높이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제는 캐파를 더 늘리고 싶어도 이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당분간 현대미포조선의 점유율 역시 좀 쉽게 치고 올라오기가 이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소형 탱커 시장을 좀 보면, 이 중소형 탱커는 이제 GP 탱커라고 불리는데 이 25,000 미만급 탱커를 가리킵니다. 조선업에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21세기 조선, 3호조선, 세광중공업, 세광조선, 이 목포조선 같은 기업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난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외환 파생 상품에서 이 대규모 손실을 입으면서 단 한 개의 조선소도 생존하지 못하고 전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좀 한중일 탱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수에즈 막스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탱커는 이 국내 조선사들이 강점을 보였다가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흐름들이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이제 마지막 컨테이너선 시장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